안녕하세요. 동의보감원의사 이진성 원장입니다. 오늘은 원장님 얼굴이나 손발이 잘 부어요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준비하였습니다. 얼굴이 붓는, 손발이 붓는 부종인데요. 어, 노폐물 관련해서 이 붓는 붓기, 부종 이거는 매우 밀접한 증상이기 때문에 한번 잘 이야기를 해보겠고 동의보감 부종문 내용을 참고하였습니다.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첫 문구 보겠습니다. 처음은 제습 종만 개소거 비토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모든 뭐 습기, 종, 붓는 거, 만, 가득 찬 거는 모두 비토에 속한다. 비토는 뭐 비장, 비위, 소화기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붓는 거는 습으로 인해서 붓는 것은 비위, 소화기에 속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어쨌든 소화기를 가장 최우선으로 좀 봐야겠죠. 그래서 음식 생활도 잘 봐야 될 것이고요. 다음 문구 보겠습니다. 그래서 행종대복이라고 해서 이 행은 정강이입니다. 정강이가 붓고 대복, 배가 커진다. 그래서 다리가 붓고 하지부종, 그 다음에 배가 커진다. 배가 불러오르는 거죠. 복부 비만을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천호부두과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천호는 천은 이제 천식이고 호흡입니다. 호흡. 호흡함에 있어서 천식, 숨이 찬다. 그래서 호흡 곤란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 아주 응급을 요하는 호흡 곤란뿐만 아니라 좀 가벼운 정도의 호흡 곤란을 다 포함해서 하는 얘기로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부두과 좀 누워 있기가 불편하다 이런 표현이 되는데, 그래서 이거는 이제 호흡기 증상, 폐와 관련된 호흡기 증상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렇게 됨으로 해서 이렇게 연결해서 수면 장애로까지 이어질 수 있겠죠. 이거는 호흡기 불편감으로 인한 수면 장애이네요. 또 보면 소변난이라고 되는데 소변을 보기가 어렵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배뇨 장애를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부종이 오게 되면 그래서 몸에 습기가 많아지면 부종도 오고 이렇게 소변까지도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환자분들 요즘에 많이 말씀하시는 것은 야간 배뇨, 야뇨 증상을 특히 더 많이 불편해 하시고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음 문장 보면은 압당이라고 해서 이 압은 이제 오리압입니다. 그래서 오리똥 같이 좀 무른 변, 설사 같은 물 같은 변, 무른 변 이걸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조류의 대변은 무른 변으로 물똥으로 많이 싸죠. 그래서 몸에 습이 많게 되면 이렇게 무른 변을 보게 된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부종과 관련된 그런 부수 증상, 같이 동반 증상을 얘기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뭐 다리가 붓고 배가 불러오르고 그다음에 호흡기도 이상이 오고 그래서 수면도 장애가 오고 그리고 배뇨에도 문제가 오고 그리고 대변에도 변화가 오게 되고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또 보시면요. 사지고중이라고 해서 팔 다리가 무겁다 이렇게 됐는데 보통 한의학에서 이 팔 다리는 비장, 소화기와 연관이 많습니다. 그래서 팔 다리가 무겁다, 소화기 쪽에 뭐 습이 많구나, 노폐물이 많구나 이렇게 가는 거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과식을 하게 되면 과음 과식을 하게 되면 그 팔다리가 무거워서 흐느적거리고 잘 이렇게 걷지도 못하게 되고 그렇게 되죠. 다음 문구 보면요. 목포
이건 눈의 눈꺼풀, 뭐 상안검, 하안검 이러는데요. 위아래 눈꺼풀을 얘기하는 겁니다. 눈꺼풀이 미종, 살짝 붓는데 마치 물로 싸맨 것처럼, 아침에 일어나서 눈 부은 거 보면 그렇죠. 약간 물풍선처럼 이렇게 물로 싸맨 것처럼 그렇게 부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눈이 붓게 된다 이런 표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해수도 제가 예전에 했었죠. 그래서 기침 가래가 나타난다. 해수도 뭐 호흡기 증상이라고 볼 수도 있고 소화기 증상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천식은 아까 전 페이지에서 했죠. 이 호흡기 증상으로서 이 호흡곤란이 올 수 있다. 이런 얘기 했었고요. 넘어가서 정종이 있는데요. 이 정종은 뭐 가슴이 두근거린다. 그러니까 이 습 때문에 노폐물이 이제 가슴 쪽을 막아 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가슴이 두근거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페이지에서도 보면은 이런 부종으로 인해서 습으로 인해서 팔다리 증상도 생기고 눈 증상도 생기고 이렇게 호흡기 증상도 생기고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가슴 증상도 생기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 장 보겠습니다. 수종, 극기, 감약이라고 했는데 뭐 수종은 뭐 부종입니다. 붓기에는 극히 금기를 해야 된다. 감약, 달콤한 한약을 금기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 달콤한 뭐 한약뿐만 아니라 음식도 마찬가지죠. 단 음식, 우리 한의학에서는 뭐 식약 동원이라고 해서 약이나 음식이나 거의 동격으로 보기 때문에 약이 됐든 음식이 됐든 이 달콤한 맛은 부종에는 금기를 해야 된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왜 그러냐? 그 밑에 문장을 보면은 조습장만이라고 해서 이 달콤한 맛은 습을 돕는데요. 즉 습을 조장하는 거죠. 습을 조장해서 찰만 몸을 그득 차게 한다. 몸을 붓게 한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단 음식, 달콤한 한약, 약 그런 것들을 금기를 한다. 이런 표현이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그 수종은 기염 해서 짠 소금, 짭짤한 소금을 금기해야 한다. 그래서 소금, 즉 짭짤한 맛인 거죠. 짭짤한 것도 삼투압의 원리에 의해서 물을 빨아들이기 때문에 이 부종을 유발하겠죠. 그래서 음식으로 따지면 이 짭짤한 맛, 그 다음에 이 달콤한 맛, 이런 음식들도 부종을 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 달콤한 맛과 짭짤한 맛을 좀 절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부종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의 한마디로서 제가 생각하는 그런 짤막한 단상들을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 운동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는데요. 운동에 대한 생각이 이제 뭐 넓은 의미, 좁은 의미가 있는데, 좁은 의미로는 운동이 뭐 스포츠나 뭐 헬스나 뭐 수영이나 그런 것들, 이렇게 뭐 등산이나 어딜 가서 하는 것들이 운동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뭐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제약을 많이 받게 되죠. 근데 제가 좀 곰곰이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이 넓은 의미로 이 운동은 뭘까 했을 때, 우리 현대인들이 이렇게 게으르지 않게만 있는 것도 상당히 건강을 관리하는데 중요하겠다. 그래서 우리 집에는 뭐 소파도 있고 침대도 있고 아주 안락한 의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가구들이요. 그래서 밤에는 물론 자기 위해서 침대에서 자게 되지만 낮 시간에는 이렇게 뭐 TV를 보면서 스마트폰을 보면서 이렇게 계속 정적으로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낮 시간에 이렇게 좀 게으르지 않게 있는 것만으로도
그것도 넓은 의미로는 뭐 운동을 하는 거다. 예, 되게 활력 있게 지내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꼿꼿하게 앉아 있는 거라든지 뭐 1시간마다 이렇게 일어나서 움직여 주는 거라든지 체조를 하고 스트레칭을 하고요. 그런 생각을 해봤기 때문에 우리가 뭐 좁은 의미의 운동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되게 실망할 필요 없이 이렇게 우리 생활을 게으르지 않게 지내는 것 또한 건강관리에 있어 중요하고 노폐물 독소 제거, 뭐 예방에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